레벨 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머스크가 지금 미치는 거예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브레이크 밟았는데 다시 리턴 하는데 0.06초 정도 돼야지 사람을 안 칠 정도 되거든요. 이미 사고가 나버리죠. 그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머스크 이거 미국 대통령 출마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 친구는 차라리 이 지구라는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홍 기자님은 네.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비스요? 제일 감동적인 서비스를 어떤 것을 받아보셨어요? 아니, 이 서비스를 다시 받지 않으면 네. 죽을 것 같은. 글쎄요. 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홍 기자님이 마약을 하는데 빵 맞았잖아요. 네. 뽕을 맞았어. 네. 한 일주일 됐는데 네. 뽕 못 맞으면 네. 죽겠죠. 그렇겠죠? 이게 진정한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를 끊었을 때 몸을 부르르 떨고 금단 현상이 나는. 진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 가치거든요.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레벨 5 소프트웨어를 딱 디세이블 했을 때 사람들이 멘붕이 와야지. 그게 테슬라의 핵심 가치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자기 테슬라 그 자동차를 네. 하드웨어가 아니라 서비스로 파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속상하는 거죠. 우리 뭐 국산차나 이런 다른 차들 보면 저는 가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요즘 뭐 LED 이렇게 스크린에가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슬퍼요.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게요? 예. 왜요? 들다 보면 안에 들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뻥이거든요. 맞아요. 머스크는 네. 거기에다가 바로 여러 뽕들을 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벨 5를 했을 때 오버 더 에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해가지고 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는 네. 그런 기능들, ECU들 보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 같은 ECU가 3개뿐이에요. 원래 뭐 몇백 개 있다면서요? 예. 그 뭐 현대자동차 보면은 100 몇 개씩 있고 뭐 그래요. 고치기는 좋지만 그렇죠. 서비스 인서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자동차라는 개념보다 서비스 개념이 들어간 거죠. 제가 오랫동안 서비스 비즈니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제품을 하나 팔잖아요, 그죠? 네. 이게 100원이단 말이에요. 하드웨어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서비스를 추가로 100원 정도 팔면 성공이에요. 근데 보통 한국 회사나 또는 그 밸류가 좀 떨어지는 회사들을 보면 네. 하드웨어 하나 팔면 끝이에요. 좀 잘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실리콘밸리에 잘 되는 회사들은 물건을 하나 팔고 그 이후에 서비스 레비뉴가 그 하드웨어 판 것만큼 더 나와야지 그래 성공적인 성공이다. 모델. 예를 들어서 제프 베조스가 킨들 팔 때 이런 예. 말을 했어요. 우리는 킨들 하드웨어를 팔아서 네.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킨들을 사용할 때 그때 돈을 벌겠다. 그렇게 해서 킨들을 원가에 판 거예요. 네. 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도 거의 막 손해 보면서도 파는 게 어차피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파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를 처음 만나잖아요. 네네. 처음 만나면 반드시 첫 번째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자. 네. 재무제표에 딱 보고 서비스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하드웨어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하드웨어 퍼센티지 보통 한 90%, 95%씩 일대요. 그런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 안 해요. 하드웨어만 팔지 않는 회사들도 그때도 꽤 있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오. 예를 들어서 IBM 같은 경우 보면은 서비스가 거의 지금 뭐 50% 넘죠. 시스코도 제가 했을 때 한 20% 정도인데 지금 한 50% 넘어요. 요새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게 BMW가 예. 카시트 이 열선 있잖아요. 예. 이거를 구동 모델로 지금 만들었다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이게 서비스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또 그걸 물어볼게요, 홍 기자님한테. 그러면 열선 없으면 네. 뽕 안 맞을 때면처럼 죽을 만큼 불편해요? 아, 그건 아닌데 겨울에 열선이 있는 걸 아는데 예. 못 키면 진짜 열받을 것 같긴 해요. 뭐 열받아서 부들부들 떨지 그 아, 배려가 그렇죠. 고마워서 그건 아니죠. 떠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열받는 거죠. 화나는 거죠.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리콜 한 6번 했어요. 이 회사는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서 웃기는 짜장이들이에요. 한국에서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어느 정도 떠는지 보고 다른 나라에 확대하겠다는데, 심지어 얼마 전에는요 블랙박스 네. 녹화하는데도 $235 한다고 했다가 지금 철수하고, 안드로이드, 애플, 뭐 iOS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80 받는다고 그거 차랑 연결하고요. 했다가 진짜 그것도 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철수하고 뭐 이런데, 서비스에 대해서 네. 정말 모르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반드시 핵심 가치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거를 끊을 때 네. 엄청난 불편을 겪고 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 인서션이 됐다고 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려면 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하죠. 테슬라는 자동차를 뭐 영화관으로도 만들 수 있고 회의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쵸. 또 뭐 숙소로도 만들 수 있고 네. 계속 서비스 모델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거를 하려면 결정적으로 레벨 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머스크가 지금 미치는 거예요. 아, 이 꿈을 이렇게 내가 꺼놨고 거기에 원대한 핵심이 5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 if not nothing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면 쟤는 nothing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뭐 현대나 폭스바겐이나 그 정도 레벨에서 한 시장을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제 레벨 5까지 되려면 자기들이 개발하는 AI 칩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도조 칩. 이제 빵빵한 게 나와야 되고 네. 네트워크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네. 스타링크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지상에서 쓰고 있는 유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몇 기가씩 쓰잖아요. 뭐 와이파이만 돼도 몇 기가를 하는데 그렇죠. 스타링크 이 저궤도 위성들은 요즘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100메가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원래는 한 60메가 정도 하다가 지금 향상을 시켰고 특히 이제 업로드하는 속도는 한 16메가에서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한 9.33메가라고. 이게 저희 좀 체감을 하게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은 이게 최고 속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집에서는 보면은 네. 베스트 컨디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버리면 더 떨어지잖아요. 네. 업로드 속도 보면 9.33메가라 그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아무리 5G 그래도 네. 이게 이제 자동차 브레이크를 팍팍 밟잖아요. 네. 그러면 브레이크 밟았는데 테슬라의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가가지고 네. 슈퍼컴퓨터를 들어가서 다시 리턴 하는데 0.06초 정도 돼야지 사람을 안 칠 정도 되거든요. 0.06초요. 예. 자, 레이턴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지연 속도. 위성엔 지연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하고도 통신 속도도 하는데 이미 사고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는 레벨 5에 필요 조건은 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되긴 돼야 된다는 거군요. 클라우드까지 해가지고 예. 포스트 컴퓨터까지 갔다 오고 이러면은 네. 힘드니까 요즘은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을 클라우드 말고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말고 포그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기 구름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계 부분에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로컬 프로세싱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엣지 컴퓨팅 뭐 이런 건가요? 그게? 비슷한 개념인데 포그 컴퓨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인접 데이터들, 자체 발생하는 데이터들 뭐 해가지고 그 많은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프로세싱을 또 받아와야 되는 것도 받아와야 되고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까지 갔다 오면 이미 사고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로컬에서 가능한 포그에서 또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로컬 포그는 차 안에 있는 그 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또 뭐 중간에 라우터를 거쳐야 되는 거죠. 라우터 같은 것들이. 그래서 사실 막 레벨 5가 안 쉬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 4 정도 가면 그 정도로 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고속도로라든지 제한된 환경 또는 뭐 신도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되겠지만 복잡한 그런 그 구도시 기존 교통 체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레벨 4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레벨 5가 되려면 사실 전 세계 다 돼야 되잖아요. 사막가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긴 라우터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위성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머스크가 레벨 5 이야기하는데 한 레벨 한 4 정도 해가지고 테슬라의 그 서비스 인서션들 있잖아요. 을 해도 충분히 폭스바겐이나 뭐 벤츠라든지 뭐 다른 회사의 서비스보다 좋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안 쓰게 되면 부들부들 떨 수 있는 힐링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게 로보택시잖아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거는 그러면은 사실상 힘들겠네요. 레벨 5가 안 되면. 그렇겠죠. 그렇지만 한 레벨 한 4 정도 가지고 머스크가 꿈꾸는 서비스 회사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아마 머스크가 대충 두루뭉실 뭉쳐서 끝내지 않을까. 이게 내가 얘기했던 로보택시다라던가 뭐 요 어디 한정된 서비스지만 이걸로 뭐 인류의 98%는 탈 수 있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머스크 욕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인간이 내는 사고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자동차, 자동화된 자동차가 내는 사고의 비율이 훨씬 떨어져요.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머스크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인간보다 얼마나 나아야지 너희들이 내 자동차 사겠나. 5배 좋아되나? 10배 좋아되나? 100배 좋아되냐고 열받아가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2배만 좋아져도 훨씬 좋은 거죠. 인공지능 하면 완벽한 걸로 생각하는데
보조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너 배만 좋아져도 네. 저는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자율주행 기술과 그 서비스에 대한 말씀 쭉 해주셨는데 서비스 쪽에서 제가 꼭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테슬라 하면은 업그레이드 가능한 자동차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떻게 인식들이 있냐면 이걸 한번 사면 약간 평생 쓰는 거다 예, 그런 예. 느낌으로 소프트웨어 체인지하고 예, 예.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다른 자동차는 보통 10년 쓰면은 갈아야 되는데 얘는 뭐 한 2, 30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최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제가 드는 의문은 그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칩도 컴퓨터잖아요. 예, 예. 우리도 컴퓨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쓰다 보면 구닥다리 돼서 한번 바꿔야 되는데 과연 이게 업그레이드 가능한 자동차 계속 쓸 수 있는 자동차가 맞나라는 생각도 좀 뭐, 들거든요. 당분간은 네. 업그레이드 가능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386 컴퓨터 샀다가 어느 그쵸. 정도 되면 네. 완전히 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폐기해야죠. 네. 그렇지만 내용 연한이 있을 때는 네. 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차를 탄다고 예. 하면 제가 5년 전에 산 차를 5년 후까지 지금 타게 될 예정이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 저는 5년 전에 샀던 차 그대로 10년을 타는 건데 예. 테슬라는 똑같이 10년을 타더라도 예. 계속 좋아지면서 예, 탈 수 있다.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보면 예, 되겠군요. 그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요. 아까 스타링크 얘기 잠깐 해주셨었는데 예, 예. 요 스타링크가 하는 이유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냥 필요 필요 조건이다 조건,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스타링크를 까는 용도는 머스크한테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네. 우리가 뭐 스페이스X, 그다음에 테슬라, 스타링크, 네. 그다음에 보링 컴퍼니, 예예. 루프 이런 것들이 네. 사실 동떨어진 것 같아도 다 굉장히 긴밀한 네. 연결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네. 스타링크는 있잖아요. 저는 머스크 나름대로 네. 이 지구라는 제국의 황제가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한때 저는 야, 머스크 이거 미국 대통령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거든요. 네네네. 제 생각에 이 친구는 그렇게 대통령이 안 되고 네. 이런 앞에 이야기했던 그 회사의 테크놀로지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네. 스타링크하고 하면서 자기가 트위터도 하면서 나름대로 제국의 황제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스타링크를 하게 되면 예.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커버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3국들 있잖아요.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인도 시장 진출이 엄청 좋겠죠. 그러면 거기에 금융시장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 블록체인 뭐 네. 해가지고 계속 도지코인 뭐 이런 뭐 거요. 헛소리 한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이 사람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제3국의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하거나 네. 네트워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겠죠. 아 그러네요. 예, 제3국의 비즈니스를 할 때 네. 진출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아마존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 기존의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진출해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머스크는 기존 비즈니스 말고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초토화시키고 또 기존 것도 초토화시키고 그런 거죠. 징기스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타링크 있잖아요. 예, 예. 일반 사람들은 뭐 잘 아는가 모르겠는데 스타링크를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하냐면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네네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갑자기 공급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있잖아요. 뭐 탱크라든지 이런 무기를 갖다가 빵 쏴가지고 네. 한 1시간 반에 네. 우크라이나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우주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무기를요? 아 로켓을요? 예, 예. 로켓 머리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네. 중요한 물품을 바로 쏘면은 지금 뭐 저 우주까지 갔다 와가도 네네네. 다시 랜딩이 성공하는데 네, 스페이스 X에 이 다시 예. 올라갔다 내려오는 예, 예.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게 배에 실어가고 비행기 안 실어가고 로켓으로 보낼 급할 수도 때. 있다. 그래서 지금 아. 머스크가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예. 전 세계 그 항공 산업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통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우주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지구 내에서 있잖아요. 네. 물자, 물류, 사람 수송하는 걸 갖다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시드니까지 네. 지금 비행기로 가면은 네.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1시간 정도 쫙 로켓 쏘면은 네. 바로 가가 시드니 공항에 딱 하는 거죠. 예. 머스크가 지급한 사람은 예. 타고서 그냥 바로 가면 되네요. 그렇죠. 뭐 스타링크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머스크가 이제 엄청 압박하는 쪽이 배터리 쪽이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어디가 이슈인지 요 데이 행사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작년에는 AI 데이, 예. 재작년에는 배터리 데이였거든요. 예, 예. 이 배터리 쪽의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주행 거리가 확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도 뭐 많이 하고 또 그때 중국에서 얘기했던 거는 뭔가 원가 절감 같은 거, 좀 조달하기 편한 것들 이런 걸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로는 한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조용하죠. 얘기를 못 들어봐서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갖고요.
조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뭐 어떤 일이 이런지 뭐 2022년 원래 3월 22일 날 네. 머스크가 그런 말 했어요. 야, 우리 지금 망간 원소 기호로는 MN이라 그러고 원자 부유 번호가 25번이에요. 망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그래핀 베이스 배터리는 어렵다.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는 조용해요. 아, 네. 뭐 쉽지 않은가 봐요. 아. 자기도 짠 하고 나타나고 싶은데 네. 인공지능처럼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망간 말고 텅스텐 있죠. 네, 텅스텐. 텅스텐 배터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텅스텐은 한 5분 내에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 90% 정도 전력 내구성이 있고 한 10배 정도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는 건데 네. 요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월에 가면은 네. 항동광산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 텅스텐 매장량의 10%가 있어요. 진짜요? 우리나라 히토리오 장난 아니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요거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캐나다 회사한테 홀라당 팔아먹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텅스텐 배터리가 상용화되고 네. 이게 체인지 메이커가 되면 네, 네. 홍탄할 노릇이죠. 와. 캐나다 그 알몬티라는 회사한테 네, 네. 영어권을 넘겨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수직 통합, 네, 네. 수직 계열화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직 그- 계열 뭐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예, 거. 예. 머스크가 진짜 인공지능 그 레벨 5를 왜 하려고 하냐면 네. 자기가 해가지고 딴 회사한테도 팔고 싶은 팔고, 거예요. 예. 그런 회사가 가지고 야 10% 깎아가지고 다음 분기까지 납품해 그러면 까이겠어요? 본인이 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콜래보레이션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실리콘밸리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포시라는 개념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시는 포시요? 네. 첫 번째가 콜래보레이션, 네.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예. 그다음에 크리티컬 띵킹. 요 네 개가 엄청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그 실리콘밸리의 정신인데. 그 중에서도 한 개를 골라라 그러면 이 콜래보레이션이 엄청 어려워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예, 콜래보레이션이라는 거는 네. 자기 능력하고 남의 능력을 이렇게 섞어서 맥시멈 퍼포먼스를 내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콜래보레이션에 비용이 들어요. 자기가 다 하면은 네. 설득하고 협상하고 뭐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고 뭐 이 지금과 같이 중국과 같이 히토리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네, 네. 그죠? 가가지고 뭐 회의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머스크 스타일로 칩도 엔비디아한테 안 받고 네. 자기가 하고 네. 배터리도 자기가 망간 배터리 하고 AI 개발부터 제가 쫙 다 하면은 네. 정말 좋잖아요. 네, 네, 네. 그 전략이죠. 그래 생각해보면 정말 머스크가 멋진 사람이에요. 머스크는 미리 다 생각을 해서 큰 불을 두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위대한 비즈니스맨이자 네. 엔지니어고 그거에 또 기본은 예. 처음에 말씀해주신 이 1원칙 사고법에 예. 의해서 예. 그 모든 탭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맨 밑에서 밑바닥부터 상품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자기 걸로 내재화해 나가는 그렇죠. 좀 모든 그런, 게 네. 연결된다는 걸 아는 거죠. 요즘 어려운 이야기로 양자역학 그 이야기할 때 네.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사건이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아도 다 연결이 되었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네. 그만큼 지금 머스크의 직접 회사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회사 이런 것들이 네. 밸류 체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력 면에서 봤을 땐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5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테슬라 자동차 완전히 뜯어가지고 예, 예. 보니까 네. 기술이 한 10년 정도 앞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인서션 부분하고 네. 전체적인 통합 전략, 네. 전문 용어로는 인접 전략이라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오픈 AI, 뉴럴링크, 로켓, 루프, 뭐 테슬라, 솔라시티, 스페이스X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이 되면서 네. 반도체까지 네. 인접 전략을 이제 사실 인접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먼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네, 네. 다른 테슬라가- 데보다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스크만의 유니크한 그 밸류에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지갑을 요즘은 어지간해서 안 열잖아요. 네. 경제도 안 좋고 옛날에 뭐 감동해야 지갑을 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객 감동. 요즘 그래가지고 지갑 안 열어요. 네. 감동하면 지갑 열어요? 감동은 감동하죠 그냥. 감동하고 말죠. 졸도해야 돼요. 네. 부들부들 떨거나 아. 졸도를 하거나. 네. 머스크의 밸류는 고객이 머스크 이름만 나오면 네. 졸도하는 전략이다. 얼마 전까지 네. 경험 경제라는 이야기,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요즘 이제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게 경험 경제 다음이 네. 의미 경제, 의미. 예, 미닝
미닝이죠. 의미라는 게 미닝이잖아요. 네. 자기한테 의미가 있으면 10시간도 기다렸다가 땡빛 밑에 기다렸다가 밥 먹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라는 그 영어 단어를 잘 보세요. MEANING죠. mean이라는 게 네. 평균, 뭐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약간 안 좋은 단어로도 쓰이잖아요. 그렇죠. 남한테는 평균치밖에 안 되고 하찮지만 자기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의미라는 게. 네. 되게 좋은 단어인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좋은 단어죠. 네.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을 잘 이해를 하면 네. 마케팅이 성공하겠죠. 네. 경험 경제는 저리 가라. 졸도 마케팅이다. 절도 마케팅, 의미 경제로 정부를 네. 그려야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험 경제, 뭐 의미 경제 이거보다 지금 말씀해주신 졸도 마케팅이 가장 절도 마케팅. 확 와닿는 점. 예. 예. 그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머스크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네. 기사에 예. 대서특필해가지고 네. 머스크가 죽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시겠어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꽤 큰 일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머스크가 벌여왔던 이 많은 일들이 머스크 머릿속에 하나로 정리돼 있을 텐데 인류의 진보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한 최소 몇 년 정도는 손해보지 않을까 좀 애도할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이미 후계자를 지정하고 예. 이렇게 후계자 석세션 플랜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머스크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네. 2인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예.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인데 몇 달 전에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스타링크 제공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뭐 위협을 했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머스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 이야기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야, 그 하나도 안 웃긴다. 꾸짖었어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 다음날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네. 엄마 안 죽으려고 노력해볼게. 그리고 딱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이 머스크 그 석세션 플랜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룹에 자리 잡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오늘 정말 이 오랜 경험에서 묻어 나오시는 브레인 커플링에서 밑에서부터 끌어오시는 엄청나게 좀 넓은 의미에서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 사업을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현실적인 이야기 내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 레벨 5 현재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또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용할 때 조심해라. 뭐 나올지 모른다. 예. 라는 오히려 지금 배터리에서 언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뭐 그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도 많은 겨울을 지났잖아요, 그죠? 예. 이 재료공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힌 하수를 빵빵 뚫어주는 순간이 있어요. 예.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고 자주 나타나진 않는데 네. 한번 탕탕 터지면 길이 쫙 열리는 거죠. 우리 인터넷으로 요즘 뭐 전화 무료 전화 하잖아요. 네. 그 초기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는 있었는데 네.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재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프로세서가 성능이 확 올라가면서 그게 터진 거거든요. 이게 밀고 땡기고 하다가 탁탁탁탁 터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배터리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오바인지 모르겠지만 네. 인공지능을 이를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현재로서.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벌어서 다른 그 테크놀로지들이 올라오고 알고리즘이 좀 바뀌면서 그때 또 다시 불을 당겨야 되겠다는 속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도조 컴퓨터니 데이터 센터니 이것도 건립하고 제대로 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 것 같고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레벨 5를 완성시키는 것보다 더 다른 쪽에서 머스크의 뭔가 이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회사라는 것도 좀 알아봤고요. 서 교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하실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